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예 좀 상정도 못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 두 법안에 대해서만 관련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 명당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4시간 반 이상 뭐 토론을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99개 법안에 대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한 명당 한 1시간만 하더라도 이 회기가 훌쩍 넘어가게 되는. 그렇죠. 12월 10일이 이제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죠.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 108명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이유는 그 지금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금요일에 본회의에 올라갔던 법안들이 사실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좀 반대하고자 했던 거 아닌가라는 지금 얘기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유치원 3법만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지금 이게 좀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뭐 이른바 이제 역풍을 맞을까봐 선거법을 핑계로 이러는 거 아닌가 네. 좀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두 분 나왔습니다. 자 각자 좀 신호 좀 보내주세요. 먼저 뚱커벨 네,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뚱블리 예, 정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다시 한번 뚱커벨하고 허리케인 그 접할기하고 먼저 소리 좀 내줘 보세요.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제 손으로 하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요. 파란 돼지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복덩어리입니다. 체력이 떨어지셨나 봐요. 왜요? 우리한테 시키시는 걸 보면. 아 각자 좀 부패식으로 좀 하죠. 근데 벨이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산 거예요, 전부 다. 아, 네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예, 듣고 계시다가 코너 끝에 저희가 퀴즈 내드릴 겁니다. 무게 있는 퀴즈. 듣고 계시면 금방 이따가 정답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무겁습니다. 필리버스터 전국. 필리버스터. 네, 무거운 겁니까? 민생 법안은 어디를 향하나? 네, 네. 무겁습니다. 필리버스터. 네. 버스티가 아니고 버스터 아니에요? 버스터입니다. 네.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예.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난주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이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뭐 혹독한 비판을 내놓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합법적인 저항이다 이런 이야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무제한 토론 또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도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되어 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 우리 국회법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106조 2에 의거해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요구해 오면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면 이 가능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바로 필리버스터라는 용식으로 쓰이는데 아 법에는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군요. 1851년에 처음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필리부스테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유럽에서 필리부스테로라고 하는 이 스페인에서 왔습니다. 해적,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의미하는 네. 어원은 그렇습니다. 네. 뭐 시험 보세요 어디? 네, 사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탐 준비하고 있어? 아니 꼼꼼하게 좀 조사를 해오셨네. 네. 근데 정상훈 기자. 네. 예, 근데 이 비쟁점 법안에까지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어요. 민생 법안에까지. 네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거법과 공수처 같은 이 검찰개혁 법안을 뭐 아예 상정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은 지금 본회의 상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법은 저번 주에 이제 부의가 됐고 이 검찰개혁법은 내일 자동 부의가 되는데 네. 그런데 이 선거법이나 검찰개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다른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상정이 되면
이 필리버스터로 이번 회기에서 저지를 하더라도 이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이제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를 열어서. 네,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이게 만약에 이번 회기에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는 표결을 바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토론을 시작도 못하게 이 필리버스터를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뚱블리 기자 얘기한 다음 얘기라는 거는 12월 수요일 11일 이후가 되는 거겠죠? 네, 그 여야가 그때 이제 임시회를 합의를 하면 열어서? 임시회가 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표결을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못 해보고 법안을 그러니까 뒤로 이제 물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예 좀 상정도 못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 두 법안에 대해서만 관련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 명당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4시간 반 이상 뭐 토론을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99개 법안에 대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한 명당 한 1시간만 하더라도 이 회기가 훌쩍 넘어가게 되는. 그렇죠. 12월 10일이 이제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죠.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 108명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이유는 그 지금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금요일에 본회의에 올라갔던 법안들이 사실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좀 반대하고자 했던 거 아닌가라는 지금 얘기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유치원 3법만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지금 이게 좀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뭐 이른바 이제 역풍을 맞을까봐 이 선거법을 핑계로 이러는 거 아닌가 네. 좀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더는 협상 없다 이런 분위기예요. 강경 분위기를 가고 있는데. 네. 자, 뚱크벨 민주당의 대응 전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여론을 또 의식하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좀 강경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서 민생 법안 인질극, 법질극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해서 한국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안과 법안을 추진하기로 할 그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회의를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민생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봅시다. 이런 제안을 했지만 뭐 오늘 열릴 것 같지는 않죠? 네,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 뭐 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민식이법만은 저 민생법안만 띄어가지고 하면은 본회의 원 포인트 하겠다는 건데. 네네. 근데 유치원 3법은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금요일 본회의가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신청했던 금요일 본회의가 그 여야가 모두 합의를 했던 민생 법안 처리 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올라갔던 법안들이 다 민생 법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은 이게 민식이법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청년 기본법도 있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포항 지진 또 지원하는 법안도 맞아요. 있고 예. 그리고 이런 법안들을 어디까지 민생 법안으로 이제 포함시킬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께서도 이제 앞으로 국회 전망은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지금.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에밀레 종소리가 뚱 하고 울렸습니다.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복귀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 청와대 앞에서 무슨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발표를 했는데. 당무 복귀 첫 회의를 청와대 예. 단식 투쟁을 했던 그 장소로 가서 했는데요. 그 장소에는 이 단식 릴레이로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은 단식 중단했다고 아까 어디 뉴스 보니까 네, 나왔던데. 황교안 대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또 병원으로 가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이 이제 황교안 대표 복귀 첫날 이제 첫 회의를 이제 청와대에서 앞에서 했는데 네.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뭐 이제 뭐 자유한국당의 얘기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제 3대 게이트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새롭게 좀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선거법 그리고 검찰개혁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이 기존에 유지했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이제 그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 유재수
사건 그리고 울산 선거 사건 그리고 우리들 병원 사건을 이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네. 이것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들 병원은 뭡니까? 뭐 그 우리들 병원 관련해서 뭐 의혹이 좀 있는 모양인데 네. 그래요. 대출관이죠. 대출 관련해서 네, 네, 네. 세 이제- 가지 게이트가 있다, 의혹이 네.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복귀 일성은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단식 투쟁을 할 때는 1찬 2반이었거든요. 네. 지선공, 지소미아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였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3대 게이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같은 내용인데 유재수 감찰 무마,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우리들 병원 대출 관여 이걸 통해서 공작 정치와 이 권력형 부패의 전형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앞서는 지선공, 네. 지소미아, 선거법, 공수법 네,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시선공입니다. 네. 그냥 혼자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전혀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요구한 3대 게이트 이거는 유울우로 외워야 되겠네요. 우울류죠. 유울우. 아닙니다. 우울류. 아, 그게 더 우리들 좀 병 쉽네요. 우리들 병원 그게 울산시장 유재수. 우울유. 예. 네. 우울유. 예,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는 뭐예요? 네.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한 7시 10분쯤 됐을 때 네. 이 속보로 막 들어왔었어요. 검찰 조사 앞두고 이제 사망,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인지 좀 나왔나요? 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현장 내용도 이 검찰 소속 직원입니다. 그래서 뭐 총장님께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윤석열 청장한테 미안하다 이런 내용하고 그런 내용이라고 그다음에 합니다. 가족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본인이 소환 예정이었었는데 예전에 임박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본인과 관련된 지금 이 제명이 의혹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백운우 전 비서관도 아니고 황운하 전 울산 지방경찰청장이 직권 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 되려던 찰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네, 혐의는 그런 거다. 네. 황운하 대전청장 당시에 울산 지방경찰청장이죠. 울산 지방경찰청장 때. 네. 자, 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압박, 또 민주당은 검찰의 압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현재 점쳐지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나온 게 있어요? 네,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 의혹이고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이 이 정권에서 압박이다. 그래서 게이트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민주당에서는 너무 검찰이 아직까지 의혹 단계이고 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불러다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수사는 이제 앞으로 또 나오는 대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이제 황운하 대전청장이 전화 네,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2018년 6.13 지방선거 앞두고서 왜 그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조사를 울산 지방경찰청에서 했는데 네. 김기현 당시에 울산시장은 아예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황운하 청장의 얘기는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본인들은 이제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를 했고 이 입수한 것을 토대로 이제 봤을 때 이것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리 혐의가 아니라 김기현 시장의 측근에 대한 비리 혐의였고 네. 이 관련해서 수사를 하던 도중에 이제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개입한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참고인으로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해보려고 했다가 좀 피의자 전환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이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본인들은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참고인 조사도 그냥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황 청장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려고 그랬으면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을 작년 초에 소환 네네. 조사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는 그때 당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개입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방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이거를 신청했죠. 5음절짜리네, 그죠?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이거 뭘까요? 방송 잘 듣고 계시면 뭐 바로 아실 거예요. 뚱커벨, 그래도 힌트 주세요. 네, 무제한 토론 5글자의 스페인어로부터 어원인 그런 표현이 됩니다. 영어 표현이 되겠죠. 네, 5글자. 첫 음절만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이걸 초등학생이 좀 잘못 알아듣고 한 시험 답안지에 고스터 버스트, 고스터 버스트를 썼다는데 고스터 버스트는 아닙니다. 네. 버스트입니다. 네. 네, 필라델피아? 거기까지요. 네. 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울려주세요. 자, 두 분. 자, 네.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